서울 강남의 가장 번화한 거리. 그 중에서도 유독 화려한 불빛을 자랑하는 봉황금 거래소 풍황진추 인수호 앞 늦은 오후의 햇살 아래. 금빛으로 치장된 거대한 간판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류층들이 즐겨 찾는 최고급 귀금속 전문점으로 진열장 안에는 눈부신 황금 장신구들이 현란한 빛을 뿜어내며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봉황금 거래소의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행색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빛바랜 누더기, 옷은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손에는 때가 꼬질꼬질한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구부정한 허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누가 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숙자 할아버지의 모습, 바로 강민철 회장이 의도한 모습 그대로였다. 강민철 회장,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MK그룹의 총수. 그가 오늘 이런 허름한 차림으로 이곳을 찾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이 이룩한 부와 명성 뒤에 가려진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주변에는 온통 아첨꾼들과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고 진정한 인간관계나 따뜻한 마음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오늘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노인이 들어서는 순간 봉황금거래소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최고급 실크 정장을 차려입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던 여직원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매장 안을 순찰하던 보안 요원의 눈빛도 날카롭게 번뜩이며 노인을 향해 고정되었다. 저기요. 할아버지,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요. 가장 먼저 노인에게 다가온 것은 매장의 매니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고은비.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자랑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노인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정중하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냉대와 무시의 기운은 숨길 수 없었다. 아, 예. 그냥 좀 구경 좀 하려고 왔수다. 강민철은 일부러 어눌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진열장 안에 번쩍이는 황금 목걸이와 팔찌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진짜 관심은 눈앞의 이 젊은 여성과 주변 직원들의 반응에 쏠려 있었다. 구경이요, 할아버지. 저희 매장 물건들은 좀 비싼 편이라서요. 혹시 다른데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쪽 길 건너편에 가면 좀 더 저렴한 가게들이 많을 텐데요. 고은비는 노골적으로 그를 내쫓으려 했다. 그녀의 입계는 여전히 영업용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내까짓게 감히 어디를 넘밭하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의 다른 여직원들 역시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강민철은 그저 자신들의 고급스러운 공간을 더럽히는 불청객일 뿐이었다. 강민철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겪으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인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이토록 차갑고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한번 보기만 하는 건 괜찮지 않소. 내 평생 이런 번쩍이는 것들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강민철은 일부러 더 불쌍하고 처량한 표정을 지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영인은 완벽했고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한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늙은이 그 자체였다. 아, 고은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노인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양, 저 할아버지께서 구경하고 싶으시다니 잠깐만 안내해드려. 단, 절대 물건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보안 요원 부르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김양이라고 불린 젊은 여직원은 마지못해 강민철에게 다가왔다. 그녀 역시 고은비와 별반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데 정말 보기만 하셔야 해요. 저희 물건들은 아주 고가라서 조금이라도 흠집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혹은 위험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강민철을 진열장 앞으로 이끌었다. 강민철은 천천히 진열장 안의 황금들을 둘러보았다.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는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부터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북이와 용 조각상까지 인간의 탐욕과 허영심이 만들어낸 눈부신 결정체들이었다. 그는 아주 잠시 자신이 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지 잊을 뻔했다. 할아버지, 저쪽에 더 싸고 작은 것들도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금반지 같은 거요. 이건 한 돈도 안 돼서 할아버지도 잘하면 사실 수 있을지도. 김양은 그를 가장 구석지고 초라한 진열대 앞으로 데려가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내 분수에 맞는 건 이런 것들 뿐이야 하는 조롱의 빛이 역력했다. 강민철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가리키는 작은 금반지를 바라보았다. 아주 단순한 디자인에 정말 보잘것없는 반지였다. 하지만 그는 그 반지를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주 오래전 가난했던 젊은 시절 첫사랑에게 이런 작은 금반지 하나 사주지 못해 밤새도록 눈물 흘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절망감과 무력감,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해서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젊은 날의 야망.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김양과 고은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경멸과 조롱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느꼈으니까 잘 구경했소. 고맙수다. 강민철은 짧게 인사를 건네고 봉황금 거래소의 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을 향해 고은비와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자기들끼리 무어라 수군거리며 다시 한번 비웃음을 터뜨렸다. 봉황금 거래소를 나온 강민철은 잠시 길게 멈춰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나 실망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길 건너편 봉황금 거래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허름해 보이는 금은방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간판에는 김옥진실 진유 젠시 금거래소라고 쓰여 있었다. 진실된 금과 오키라.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늘 그는 이 거대한 황금의 도시에서 진짜 진실을 한번 시험해볼 작정이었다. 봉황금거래소 내부의 냉랭한 공기는 강민철 회장의 존재로 인해 더욱더 싸늘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고은비 실장과 젊은 여직원들은 그를 마치 불결한 해충이라도 되는 듯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응대해야 할 때는 코를 찡긋거리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에는 내까짓게 감히 여길 외 기어 들어와 차는 무언의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하지만 강민철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어수룩하고 순박한 시골 노인 행세를 하며 진열장 안에 번쩍이는 황금들의 순수한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직원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더욱더 부추길 뿐이었다. 저기, 아가씨, 혹시 저 조그만 거북이 말이야. 저건 한돈에 얼마나 하우. 강민철은 손가락으로 진열장 한 구석에 놓인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작은 황금 거북이 장식품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난한 자 특유의 주눅듦과 함께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묻어 있었다. 질문을 받은 김양이라는 여직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마지못해 대답했다. 할아버지, 그건 순금 24K로 만든 거라 꽤 비싸요. 한돈에 오늘 시세로 3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저건 적어도 서너 돈은 될걸요. 할아버지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나올 텐데. 그녀의 말투에는 내 형편에 감히 이런 걸 물어봐 하는 비아냥거림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서너 돈이라. 허허, 정말 비싸구먼. 그림의 떡이로구나. 강민철은 마치 처음 듣는 엄청난 액수라도 되는 양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그의 이런 순진한 반응은 직원들에게 더 큰 조롱거리를 제공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자기들끼리 눈을 마주치며 킥킥거리고 있었다. 그럼 혹시 저 실반지 같은 건 좀 싸려나? 우리 손녀딸 시집갈 때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강민철은 이번에는 다른 진열장에 놓인 아주 가느다란 실반지를 가리켰다. 고은비 실장이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입가에 영업용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할아버지, 저희 봉황금거래소는 최고급 귀금속만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런 저렴한 물건은 저희 매장에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 건너편 시장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 가면 할아버지 형편에 맞는 물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한 권유를 가장한 사실상의 축객령이었다. 강민철은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이 실험을 위해 일부러 이런 초라한 행사액을 하고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인간의 본성, 그 중에서도 특히 부와 권력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인간의 이중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알겠소. 아가씨, 괜히 바쁜 사람들 귀찮게 한 것 같구려. 미안하게 됐수다. 강민철은 마지막으로 진열장 안의 황금들을 한번 쭉 둘러보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실망과 좌절감에 빠진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이었다. 그가 매장 문을 향해 몇 걸음 옮겼을 때 뒤에서 고은비 실장이 다른 직원에게 하는 말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정말 별꼴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노인네인지 우리 매장 물 흐려놓고 갔잖아. 김양, 저 할아버지 나간 자리에 소독제라도 좀 뿌려놔. 재수 없으니까. 강민철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진실된 모습이겠지. 봉황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속물적이고 오만한 본성, 그가 봉황금거래소의 문을 완전히 빠져나오자
고은비 실장과 직원들은 마치 큰 골칫덩어리라도 치운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대놓고 조롱과 멸시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대한민국 최고의 거부 중 한 명을 문전박대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현명한 대처에 만족하며 다시 화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봉황금거래소 밖으로 나온 강민철은 잠시 길게 서서 심호흡을 했다. 탁한 도시의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분해졌다. 그는 방금 전 겪었던 몸 열감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과 함께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김옥진실, 진유천씨 금거래소라는 낡고 작은 간판이 보였다. 봉황금거래소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평범한 가게였다. 하지만 강민철의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진실되고 순수한 빛이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누더기 옷차림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건너 김옥진실 금거래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구부정하거나 위태롭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계획에 첫 단추를 끼우는 거인의 발걸음처럼 단호하고 힘찼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10분 뒤에 벌어질 엄청난 광경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봉황금거래소의 오만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한 작은 금은방이 뜻밖의 행운을 맞이하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자 동시에 그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가르침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실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민철은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를 고쳐 잡았다. 그 안에는 그가 오늘 이 실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작은 도구가 들어있었다. 이제 곧 그 도구가 세상을 향해 그 위력을 드러낼 참이었다. 교만이라는 이름의 봉황은 곧 잿더미로 변할 것이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작은 금거래소는 새로운 봉황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강민철 회장은 봉황금거래소에서 느꼈던 불쾌함이나 몸열감을 애써 지워내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흔들고는 길 건너편의 김옥진실, 진유, 전시 금거래소로 향했다. 봉황금거래소의 휘황찬란한 외관과는 달리 김옥진실 금거래소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고 작은 상점이었다. 간판의 글씨는 빛이 발에 희미했고 진열장 안의 귀금속들도 봉황금거래소의 것들처럼 화려하거나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정갈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었다. 무엇보다 참된 금과 오키라는 상호명이 강민철의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다. 그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딸랑하는 정겨운 풍경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히며 그를 맞이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온화한 미소. 그가 바로 이 가게의 주인인 박진수 사장이었다. 그의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 이하나가 공손하게 서서 그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떤 물건을 찾으시는지요? 박진수 사장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강민철의 누더기, 옷차림과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고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이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맑고 선한 눈빛에는 어떤 편견이나 계산적인 속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민철은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몇 분 전, 길 건너편 봉황금 거래소에서 겪었던 냉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환대였다. 그는 이곳에서라면 자신이 찾고 있던 진실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냥 좀 둘러보러 왔수다. 금값이 요즘 어떤가 싶기도 하고. 강민철은 봉황금거래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눌하고 힘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아, 그러십니까? 편하게 둘러보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박진수 사장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에게 의자를 권했다. 이하나 역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와 공손하게 내밀었다. 날씨가 쌀쌀한데 이거라도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보세요. 할아버님, 강민철은 그들의 진심 어린 친절에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따뜻함인지 몰랐다. 그는 조용히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진열장 안에 귀금속들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혹시 손주 선물이라도 보시는 겁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런 작은 펜던트나 캐릭터 모양 금붙이를 좋아하더군요. 이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며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 주었다. 그녀는 강민철의 행색을 보고 그가 비싼 물건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려 애썼다. 허허. 그렇구먼. 우리 손녀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참 좋아하겠네 그려. 강민철은 그녀가 추천해준 작은 돌고래 모양의 금목걸이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함께 가난한 할아버지의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듯했다. 이런 건 보통 얼마나 하나? 아가씨네. 할아버님, 이건 14K 제품이고요. 무게는 한 돈이 조금 안 돼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요즘 금 시세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할인해 드릴 수도 있고요. 이하나는 마치 자신의 가족에게 물건을 파는 것처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강민철이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저 한 사람의 손님으로서 그에게 최선을 다해 응대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진수 사장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손님이 원하시면 더 저렴한 것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봉황금거래소처럼 화려하고 비싼 물건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좋은 물건만 취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의 말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장인의 자부심과 정직함이 묻어 있었다. 강민철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응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김옥진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내가 오늘 금을 좀 많이 사려고 하는데 혹시 이 가게에 있는 금을 전부 다 사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오? 강민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이 낮고 힘있는 기업 총수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순간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초라한 행사에게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게 안에 모든 금을 다 사겠다니 이것은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내 손님, 지금 뭐라고? 박진수 사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 가게에 있는 금 전부 다 사고 싶다고 했소이다. 물론
현금으로 즉시 지불할 것이요. 강민철은 품 안에서 낡은 보따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그의 개인 비서인 김영호 실장에게 연결되는 위성 전화기였다. 그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전화기를 들어 김 실장에게 연결했다. 김 실장, 나 강민철이네. 지금 즉시 자금 준비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위치는 봉황금거래소 바로 맞은편. 김옥진실 금거래소 일세. 그리고 앞으로 10분 안에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하게. 자금 규모는 글쎄 일단 최대한으로 준비해보게나. 부족하면 내가 추가로 지시하지. 그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지시에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작은 가게에 지금 엄청난 행운 혹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전화를 끄는 강민철은 다시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놀라게 해드려서 미안하오. 사실 나는 오늘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오. 그리고 두 분은 그 실험에서 아주 훌륭하게 합격하셨소. 이제 곧 내 사람이 올 것이니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소. 그의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아직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 미스터리한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막 1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10분 뒤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봉황금거래소의 오만한 직원들은 자신들이 놓쳐버린 거대한 기회를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까? 그리고 이 작은 김옥진실 금거래소에는 과연 어떤 기적이 찾아올 것인가? 모든 것은 이제 시간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강민철 회장이 김옥진실 금거래소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수룩한 노인의 표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예리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고 입계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품 안의 보따리에서 낡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첨단 기능을 갖춘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수십 년간 그의 충실한 오른팔 역할을 해온 김용호 비서의 직통번호였다. 김 비서, 나 강민철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과 권위는 수화기 너머의 김용호 비서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호 비서는 언제나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또 어떤 기상천외한 지시를 내릴지 내심 기대 반, 긴장 반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철 회장의 돌발적인 행동은 어저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개인 전화로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즉시 현금화 가능한 모든 자금을 동원하게. 그리고 정확히 10분 안에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자금 이체 및 매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목표는 봉황금거래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김옥진실 금거래소라는 작은 가게일세. 그 가게 안에 있는 모든 금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매입할 걸세. 수화기 너머에서 김용호 비서의 숨 막히는 듯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가게 안에 모든 금을, 그것도 10분 안에 매입하라니. 아무리 강민철 회장의 지시라지만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김옥진실 금거래소가 아무리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금의 양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일 터였다. 회장님,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김영호 비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잘못 들은 것 아닐세. 김 비서, 10분이다. 정확히 1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네. 자금 규모는 글쎄, 일단 예측 가능한 최대치로 준비하게. 부족하면 내가 추가로 송금하지. 그리고 이번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네.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처리하도록. 이것은 단순한 금매입이 아닐세. 이것은 MK그룹의 명예가 걸린 일종의 작전이니까. 강민철의 목소리에는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호 비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회장이 어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스케일과 결단력을 가진 인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가 지시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모든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MK그룹의 재무팀, 법무팀, 그리고 보안팀까지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과의 긴급자금 조달 협상, 대량금 매입에 따른 법적 절차 검토, 그리고 현장으로 이동할 전문 인력 및 보안 요원 배치까지 모든 것이 총악을 다투며 진행되었다. 김영호 비서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회장이 지시한 10분이라는 마법과도 같은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한편 강민철은 전화기를 끊고 다시 김옥진실 금거래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어수룩한 표정으로 박진수 사장과 이한에게 말을 건넸다. 허허, 내가 잠시 중요한 전화를 좀 받고 왔수다. 아까 보던 거북이 금목걸이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볼 수 있을까?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조금 전 그가 보여준 심상치 않은 모습에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를 응대했다. 그들은 아직 강민철의 진짜 정체는 물론 앞으로 10분 뒤에 자신들의 가게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이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정말로 손녀에게 줄 작은 금목걸이라도 하나 사려는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1분, 2분. 강민철은 태연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끌었고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성심성의껏 그의 질문에 답하며 가게 안의 물건들을 소개해 주었다. 가게 밖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봉황금거래소 안에서는 여전히 고은비 실장과 직원들이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며 값비싼 보석을 닦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 뒤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철의 손목시계 초침이 정확히 9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였다. 가게 밖에서 갑자기 여러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차들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영호 비서와 함께 은행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작은 김옥진실 금거래소 앞을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다.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니, 저 사람들이
대체 왜 우리 가게로? 강민철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서며 특유의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구려. 박 사장님. 그리고 이하나 양, 오늘 두 분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이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용호 비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과 함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의 단호한 눈빛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분부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즉시 작전을 개시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김용호 비서의 말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눈앞에 이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인 MK그룹의 강민철 회장이란 말인가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그야말로 꿈 같은 상황이었다.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김 비서 지금 즉시 시작하도록 하게. 그리고 봉황금거래소에 그 오만한 친구들에게도 똑똑히 보여주게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일세. 그의 지시와 함께 10분이라는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 동안 은밀하게 준비되었던 거대한 황금 매입 작전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작은 금은방. 김옥진실 금거래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그리고 오만한 봉황금 거래소에 값비싼 교훈을 안겨줄 운명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김용호 비서의 작전 개시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옥진실 금거래소의 낡은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전문가용 저울과 귀금속 감정 도구, 그리고 현금 수송용으로 보이는 특수 제작된 가방들이 들려 있었다. 뒤이어 은행에서 파견된 듯한 직원 2명도 긴장된 표정으로 합류했다. 순식간에 작고 평범했던 금은방은 마치 비밀 작전 본부처럼 변해버렸다.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 그리고 강민철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사장과 이하나는 여전히 눈앞의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듯 멍한 표정이었고, 강민철 회장만이 홀로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박 사장님, 지금부터 저희 전문가들이 가게 안에 있는 모든 귀금속의 중량과 순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현재 시세에 맞춰 가격을 산정할 것입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격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존중해 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는 결코 부당한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용호 비서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박진수 사장에게 설명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가게의 모든 금을 다 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진수 사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평생에 이런 엄청난 거래는 처음이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장님의 뜻입니다. 김 비서는 강민철 회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제야 박 사장과 이하나는 눈앞에 이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MK그룹의 총수 강민철 회장이라는 사실까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의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진열장 안에 있던 목걸이, 팔찌, 반지, 그리고 금고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순금계와 골드바까지 가게 안에 있던 모든 금부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울 위에 올려졌고 그 무게와 순도가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감정사들의 낮은 탄성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이하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가게 안에 저렇게 많은 양의 금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겠다는 저 사람들의 엄청난 재력은 더욱더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 모든 감정과 가격 산정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김용호 비서가 최종 금액이 적힌 서류를 박진수 사장에게 내밀었다. 사장님, 저희가 산정한 총 매입 금액은 555억 555,555만 원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좌 아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5억 5만 원. 박진수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액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몇 번이고 금액을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이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다마다 괜찮고 말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박 사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민철 회장이 조용히 다가가 박 사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 사장, 놀라게 해드려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닐세. 이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과 그리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한 이하나 양에게 내가 주는 작은 선물이자 보답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가게에 이렇게까지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박 사장은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시오. 박 사장, 이 모든 것은 정당한 거래일 뿐이오. 당신은 평생 정직하게 금을 다뤄왔고 나는 그 가치를 사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이 돈으로 당신과 이하나 양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오. 강민철의 말에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가난과 서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자신들의 삶에 대한 보상이자 예기치 않게 찾아온 거대한 행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사이 김용호 비서의 지시에 따라 가게 안의 모든 금부치들이 특수 제작된 가방에 담겨 보안 요원들의 호위 아래 밖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 있던 금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개의 가방이 연이어 가게 밖으로 실려 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황금의 강물이 흐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가게 안이 텅 비워지고 마지막으로 김용호 비서가 박진수 사장의 통장으로 약속된 금액 전액을 이체 완료했다는 확인 메시지를 보여주었을 때 박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김용호 비서와 그의 팀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강민철 회장이 박진수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 사장, 오늘 일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주시오. 이것은 나와 당신, 그리고 이하나 양 세 사람만의 비밀로 해주면 좋겠소. 그리고 이 돈으로 부디 당신과 이하나 양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김용호 비서와 함께 유유히 가게를 나섰다. 텅 빈 가게 안에 남겨진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엄청난 액수의 돈과 텅 비어버린 진열장만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하나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냐? 사장님,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흐흑.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작은 금은방 김옥진실은 이제 텅 비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그 어떤 황금보다 더 값지고 찬란한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한편 길 건너편 봉황금거래소의 고은비 실장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가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광경에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와 정장 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연이어 실려 나오는 의문의 가방들. 그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방금 전 문전박대했던 초라한 노인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한 교만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채 곧 닥쳐올 엄청난 후폭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김옥진실 금거래소 앞은 순식간에 벌어진 엄청난 광경으로 인해 한동안 술렁거렸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나타나 건장한 경호원들과 은행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쏟아내더니 가게 안에 모든 금을 특수 제작된 가방에 담아 싣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10여 분 만에 이루어졌지만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여전히 가게 안에 멍하니 서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입금 확인증과 텅 비어버린 진열장만이 이 모든 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액의 돈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것이 되었고 그들의 작은 금은방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래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편 길 건너편 봉황금거래소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고은비 실장과 직원들은 한가롭게 손톱손질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권태로움이 가득했다. 아까 그 초라한 행사에게 노인이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잠시 빼앗았던 것에 대한 불쾌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했다. 정말 오늘 운도 없지. 어디서 그런 거짓갱갱이 같은 노인네가 들어와서는. 에휴, 소금이라도 뿌려야 하나 봐. 한 여직원이 투덜거리자 고은비 실장이 콧방귀를 뀌며 받아쳤다. 신경 쓸 것 없어. 김양,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고급 매장에 어울리지 않아. 괜히 상대해봤자 우리 격만 떨어지지. 아마 길 건너 그 허름한 금은방이나 기웃거리고 있겠지. 뭐 그녀는 김옥진실 금거래소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비웃었다. 바로 그때였다. 김옥진실 금거래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광경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창밖을 내다보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어머, 저기 저 차들 좀 봐. 다 외제차 아니야. 무슨 일이지? 저 작은 가게에 웬 경호원들까지. 혹시 조폭이라도 쳐들어온 건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고은비 실장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창가로 다가섰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조금 전 자신들이 문전박대했던 그 초라한 행사에게 노인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의 정중한 호의를 받으며 김옥진실 금거래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의 뒤로는 특수 가방에 담긴 엄청난 양의 황금들이 연이어 실려 나오고 있었다. 저 노인네. 고은비 실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시선은 노인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고정되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냉철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MK그룹 강민철 회장의 수석 비서, 김용호 실장이었다. 김용호 비서. 그렇다면 저 노인은 설마 고은비 실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이었다. 자신들이 방금 전 벌레 보듯 내쫓았던 그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이자 MK그룹의 총수인 강민철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들의 가게가 아닌 길 건너 허름한 경쟁 가게에 모든 금을 싹쓸이하고 있었다. 실장님, 저 사람 혹시... 옆에 있던 김양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다. 고은비 실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날아가 버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돈. 아니,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MK그룹 강민철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보듯 뻔했다. 봉황금거래소 안의 모든 직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가득했던 오만함과 조롱 대신 이제 공포와 절망, 그리고 처절한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편견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강민철 회장은 김옥진실 금거래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길 건너편 봉황금거래소를 향해 아주 짧고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분노나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아주 깊고 차분한,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것은 마치 너희는 오늘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최고급 방탄 리무진에 올라탔다. 김용호 비서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황금을 가득 실은 차량 행렬은 순식간에 그 자리를 떠났다. 마치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거리에는 다시 평소와 같은 일상의 풍경만이 남았다. 하지만 봉황금거래소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다. 고은비 실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 역시 겁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에게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자 값비싼 교훈으로 남게 될 터였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그날 오후 봉황금거래소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강민철 회장이 직접 경쟁업체에서 수백억 원대의 금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황금거래소 직원들이 강 회장을 문전박대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그룹 전체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즉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고은비 실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절차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때 업계 최고를 자랑했던 봉황금거래소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오만한 봉황은 날개가 꺾인 채 추락하고 있었다. 강민철 회장의 조용하지만 무서운 10분 작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는 단 한마디의 질책이나 욕설도 없이
오직 행동으로서 자신들을 모욕했던 자들에게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동시에 진실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한 작은 가게에는 상상도 못할 행운을 안겨주었다. 그의 이번 실험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진정한 가치와 겸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옥진실 금거래소에 몰아닥쳤던 황금 폭풍이 지나간 후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의 삶은 그야말로 동화 속 이야기처럼 변해 있었다. 하루아침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부가 된 그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소박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예전과 똑같이 진심을 다해 응대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의 얼굴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여유와 행복한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잦아졌다는 것뿐이었다. 강민철 회장과의 기적 같은 만남과 그로 인해 김옥진실 금거래소에 찾아온 엄청난 행운에 대한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파는 가게라며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오곤 했다. 박진수 사장은 강민철 회장이 남기고 간 거액의 돈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낡고 비좁았던 가게를 깨끗하게 수리하고 이한에게 정식으로 가게 지분의 일부를 넘겨주어 공동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은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신념은 갑작스러운 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여전히 상냥하고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박진수 사장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가게 일을 도왔다. 그녀는 강민철 회장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언젠가는 자신도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기회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길 건너편 봉황 금거래소의 운명은 김옥진실 금거래소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그날의 사건 이후 봉황 금거래소는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듯한 상황에 처했다. 강민철 회장을 문전박대한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상류층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회사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고은비 실장은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며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의 오만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른 직원들 역시 대대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봉황금거래소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상호의 가게가 들어섰다. 한때 황금봉황을 꿈꾸던 그들의 탐욕은 그렇게 허무한 종말을 맞이했다. 강민철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결코 봉황금거래소의 몰락을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즐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번 실험을 통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인간의 본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나약하고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결코 화려한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회사인 MK그룹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이번 사건을 익명으로 각색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고객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옷차림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직이나 배경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진실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연은 MK그룹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했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정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MK그룹은 그 이후로 진심경영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강민철 회장은 박진수 사장과 이한에게도 가끔씩 연락하며 그들의 안부를 묻곤 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떤 사업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건네며 그들의 새로운 삶을 묵묵히 응원했다. 그에게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단순한 금은방 주인이 아니라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적인 가치를 일깨워준 고마운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강남의 그 거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김옥진실 금거래소는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번창했지만 박진수 사장과 이하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의 가게 한쪽 벽에는 강민철 회장이 선물한 진실된 마음이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전신시 쯔이산여더 바오시라는 글귀가 담긴 액자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가게의 성공 신화를 넘어 우리 시대가 잊고 지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진실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강민철 회장의 아주 특별했던 10분간의 실험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과 기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진정한 황금은 땅속이 아닌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되새기면서